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공급망 쇼티지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마그네슘 그리고 요소수 공급 부족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공급 부족과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시장 봤었을 때 우리가 네. 공급 쇼티지가 얼마 정도까지 발생하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LA 앞바다에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이제 물류들이 계속 지금 정착하고 있는데 네. 아니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 쇼티지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랑 이런 거 봤었을 때 수요의 부족입니다. 네. 결국에는 공급의 부족은 아니고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중앙은행들이나 중앙은행 정부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형태로 일시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지갑에다가 돈을 두둑히 넣어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지금 수요의 감소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디레버리징 하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수요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막말로 때문에 중국 지금 마그네슘 생산을 줄여버리니까 네. 당장 지금 차를 만들 수가 없대. 유럽은 지금 재고 네. 마그네슘 재고가 네. 지금 한 달도 없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은 다음 달부터는 다임러부터 해서 벤츠부터 다 차 못 만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아 요즘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당히 좀 공급 부족 이슈가 있는데 관련주들이 좀 왔다 갔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악재가 걸린 종목들은 좀 밀리고 네. 호재라고 하는 종목들 부족한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어떤 것들을 보면 좀 투자 포인트로 보면 좋을지 이런 사실 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팩트를 우리가 한번 보자면은 네. 결국에는 공급 쇼티지로 인해 가지고 바다에 배가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운항료가 그래서 로열티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런 형식으로 테마주 형식으로 잡혀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주들이 조금씩 좋은 모습을 조선주들이 지금 한 지난주부터 계속 올라가고 네, 있어요. 좋은 모습을 좋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열심히 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테마성을 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항상 갖춰져야 되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거래량과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라고 저는 좀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도 잡혀져 있고 지금 시장에서도 공급 쇼티지라는 것이 모두가 동의할 만한 지금 문제거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업계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조선주 공약주로서 또 노려볼 만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쪽으로 본다. 네, 살짝 네. 저는 로열티 받는 아, 이제 그런 조선 쪽? 쪽의 이제 종목으로 보이고 있는데 요 종목 같은 좀 네 글자입니다. 잠깐 힌트를 주자면은 아, 네. 네 글자.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글자인데 최근에 이제 정집 먹었다가 네. 다시 또 이제 재개돼가지고 이제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시가총이 좀 큽니다. 이게 조선주인가요? 아니면은 조선 말고 뭐 해운 쪽인가요? 아니면 어디? 조금 이제 해운 쪽인데 로열티를 받는 아, 이제 해운 임대하는 쪽. 형식으로 살짝 상선 쪽으로 이제 볼 수가 그럼 있겠죠. H&M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그쵸. 물론 H&M은 지금 현재 전환사채에 들어와가지고 전환사채 네. 때문에 물량 때문에 뭐 워낙에 주식이 못 많이 올라가는. 늘어버려서 네. 지금 밀리는 것도 있는데 페노션은 정작 근데 딱히 벌크 운임지수 엄청 올랐고 다 좋은데 페노션은 실적도 좋은데 밀린단 말이죠. 네. 이 페노션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페노션. 사실 페노션 아니죠. 세 글자니까요. 그쵸. 네, 아니죠?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이게 밀리는 경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시장의 주체자는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이 물량을 사주거나 이제 그렇게 해줘야 외국인들과 기관이 사줘야지 시장 외국인 자체가 어차피 하니까. 예, 기관이라도 올라가는데 사야 올라가죠. 맞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사는 종목들, 개인들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수급의 불균형으로 많이들 물려 계시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급적인 문제로 인해서 못 내려가는 거다라고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부분 싶고 때문에 약간 조금. 예. 근데 야 페노션 이거 네. 60일 이동평균선 요때는 어떤가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가요? 여기서 혹시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사실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거? 오늘 본인이 가져온 거? 그쵸. 그게 더 그게 더 좋지만 훨씬 만약에 페노션을 네. 들고 계신 분이나 만약 그런 분들이 좀 더 아이디어를 주자면은 네. 사실 좀 한 주 더 보고 싶습니다. 한 주 더 봐가지고 사실 이번 주는 살짝 조금 하락이 좀 그쵸. 너무 심한 주고 네. 지난주까지 이번 주 해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봉을 봤을 때도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아, 주봉을 또 61평선을 보셨구나, 좀 또 주봉을. 깨는지 안 깨는지 좀 확인하고 아. 그 다음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딱 같다라고. 60주선에 걸렸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번 주 같은 경우 지켜줄 수 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에 있을 FOMC나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일 이런 거에 대한 이벤트성이 있었을 때 특히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좀 반등할 뭐 가능성이 세게 밀어버릴 수도 있다. 그쵸. 한 번 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럴 지금 일 없다.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 적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자 궁금한데. 이거. 네. 네 글자로만은 좀 알기 힘들 것 같거든요. 하나만 더 힌트를 주세요. 시가총액은 네. 1조를 가야 되는데 네. 1조를 못 간 상태입니다. 아, 좀 저평가를 네. 받은 기업이고. 살짝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최근 들어서 네. 저번에서도 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라운드 피겨라는 거 그렇죠. 이게 가격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시가총액에도 마찬가지로 아. 가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1조를 갔었을 때, 그 아니면은 뭐 1,000억대를 돌파할 때, 3,000억대를 갔을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들로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요인 자체가 충분하다 보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노릴 수 있을 만한 네. 종목 자체가 이제 제가 노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받아냈습니다. 일단 네. 시가총액 1조 가까이 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해운 관련됐고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히든 종목을 알고 싶다면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월달 월간 수익만 해도 186%를 달성을 하시면서 10월달 최고 수익 왕이 되신 제프님이십니다. 자, 이 제프님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계좌도 빨간불로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네모난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를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노란통 메신저 실시간 참여 이제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소문도 마구마구 나고 있고 수익은 점프, 뭐 주식은 제프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 라인이 들어오셔서 좋아요, 라인이. 네, 들어오셔서 수익률 한번 받아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 또 본부장님 네.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갑자기 이게 착 붙네요. 수익은 네. 점프, 주식은 제품. 네. 아, 이거 누가 만들었죠? 이거, 이거 라인이 좋습니다. 요즘에 그 쇼미더 땡땡 지금 하고 네.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출전해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일단 뭐 세 번째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들이 좀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밀었는데 2차전지 배터리 소재 관련주들이 특히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우르르 다 비를 맞았습니다. 완전히. 네. 자, 오늘 신규 상장했던 배터리에서 전해질 쪽 빅3라고 했던 네. 엔캠이 오늘 딱 상장을 했는데 네. 이 종목 따상도 못 갔고 네. 근데 거의 더블까지 갔어요. 일단 거의 더블 갔다가 더블을 못 간 상태에서 다시 상을 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꼬꾸라졌는데 밀렸습니다. 네. 다시 아니 이 회사도 사실 저는 이 회사 엄청 좋게 봤거든요. 네. 이 회사 엄청 좋게 왜냐하면 이 엔캠이라는 회사가 각 모든 유럽, 중국, 미국마다 다 공장이 있어요. 네. 얘가. 그래서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종목이라 제가 공모청약도 들어갔고 제가 공모청약도 많이 추천드렸고 네. 그다음에 엔캠 실제로 오늘 매매 포인트도 많이 드렸는데 사실 뭐 수익을 뭐 끝까지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 보합권이 마무리됐는데 네. 자, 이 종목도 밀렸단 말이죠, 오늘. 네. 자, 2차전지 배터리, LNF부터 해서 뭐 다 지금 오늘 밀렸는데 자, 2차전지 배터리가 지금 들어갈 만 할까요? 아니면 좀 물러나야 되나요? 저는 조금 물러나야 된다. 이제 지금은 좀 물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시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부장님도 엔캠이라는 종목이 정말로 지금 좋은 회사고 하지만 그 회사의 정상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 가격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데 지금 계속 할인된다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은 원래는 이 회사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라인대가 충분히 목표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대부분의 2차전지 섹터들이 기업 가치가 훼손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지금 수급적인 문제, 특히나 지금 이번 주에 있을 이제 FOMC나 아니면은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를 크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포지션들이 갖춰져 있는 외국인들과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가총액이 좀 클 수밖에 없는 2차전지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크게는 못 가고 일정 라인에서 보합되면서 조금씩 할인채 가격으로 어쨌든 간에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전지 배터리는 당장은 좀 그렇다. 더 할인될 수 있다. 더 밀릴 수 있다. 네, 조금 더 할인될 가격성이 있다. 왜냐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너무 맞습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러면 지금은 자금이 약간 이쪽보다는 메타버스 너무 사랑하고 근데 만약 메타버스나 게임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옮겨져 있는 상태다. 네. 2차전지 좀 안 보는 게 낫겠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2차전지 쪽에서 만약에 좀 밀린다면 네. 2차전지 배터리 섹터에서 좀 괜찮게 보는 종목들 혹시 있을까요? 사실 배터리 중에서 제일 괜찮게 보는 종목들은 조금 제가 많이 노려본다라면은 대형 종목보다는 대형 종목은 지금 어쨌든 간에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가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머징 마켓 시장이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크게 올릴 수 있을 만한 상황 자체가 안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 중소형주를
좀 더 노려보시는 게 왜냐하면 2차 전지는 계속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2차 전지 노리더라도 저점 잡으면 중소형주 노리자. 네, 맞습니다. 오히려 잘 갈 수 있을 만한 좀 더 수급적으로 받쳐주고 공급망이 좀 더 많은 그런 2차 전지 섹터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생각나는 종목 한 게 있습니다. 아 갑자기. 네, 갑자기 생각나는 종목이 요거는 있는데 히든 아니죠? 네? 이건 히든 아니죠? 이거. 그렇죠. 이건 히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E&D라는 아 E&D. 네, E&D 그쵸, 종목이 E&D. 있는데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회사도 정말 좋고 그리고 실적 심지어 같은 E&D도 경우에도 많이 안 올랐어요. 네,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덜 오르는 중소형 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봤었을 때 상승 모멘텀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대형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밀리다 보니까 밀리는 거 절대로 여러분들 뭐 수급적인 문제나 수급적인 문제를 그 공급적인 문제나 회사 자체의 기업 훼손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 상황에 맞게끔 외국인들이 조절하고 있거나 그리고 기관들도 많이 매도를 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관점 속에서 떨어지는 칼날 좀 잡지 말자. 네, 나오는 거니까 이제 좀 저점이 실현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방향성 차트가 나오거나 조금 더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 노라톡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또 한번 이건 좀 약속드릴게요. 네. E&D는 이제 좀 오픈된 건데 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더 어느 라인대에서 노려볼 타이밍 만한지 잡아볼 수 있다. 네, 이제. 이건 타이밍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은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더 아마 한 1-2주? 일주일 안에 좀 뭔가 근데 판단을 날 것 같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수 클릭하신 분은 네. 용기 엄청나신 분이 왔어요. 이거 저 죽어도 못 사요. 사라 그러고 그 다른 분이 저한테 돈 주고 얘 이거 좀 사줘야도 전 못 사. 이렇게 가파르게 네. 2차 전지들이 이렇게 밀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쉽게 살 것 같지는 못하다. 근데 다만 과연 이게 2차 전지가 이게 이번에 끝인 거냐 이게. 네. 근데 끝은 아니라는 아닌 것 같아요. 거라고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옵션 만기일만 지나면 좀 괜찮을까요, 그러면? 옵션 그때까지만 만기- 좀 지켜보면 뭐 답이 좀 나올까요? 옵션 만기 이후에 사실 네. FOMC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어차피 내일 네. 모레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그게 거기서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보일지가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국내 시장에서는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때 그 이후로부터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 상태, 네. 선물의 포지션 상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때까지만 한번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좀 쉬는 좀 쉬는 게 네. 낫다. 좀 쉬면서 좀 쉬어가 보자. 다만 이제 거기서 추적해야 될 종목은 한 E&D 정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네, 중소형주 중에서는 네, 라는 네, 생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 배터리 좀 잘 봤으니까 네. 앞으로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자, 우리 김지성 MC께서 또 참여 방법 한번 안내를 한번 해주시죠. 자,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을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수익률 자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수익률 난 10월달 수익률이 186%가 났는데요.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덴트가 우리가 10월 19일에 매수를 해서 10일 만에 37%를 달성을 했고요. 맥스트도 19%, 위메이드, MP, 우리기술투자 등등등 해서 메타버스와 또 비트코인 관련주들 시장에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런 관련주들을 다 매수를 해서 짧게 수익을 가져가는 전략을 실행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히든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히든 종목 이야기는 노란톡 참여 방법 이후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노란톡 안에서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또 매수가,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로만 입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방송 시간이 9분 남았습니다. 이 9분 안에만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방송 끝나고도 우리가 실시간에 장중 대응 전략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일주일에 한 번 있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한번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슈 3개까지 마무리를 했고 그러면 네. 이제 남은 게 히든 종목에 대해서 또 선물을 뿌릴 시간이에요. 네. 일단 그 선물 뿌리기 전에 일단 네. 다음 이번 주 한 시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이번 주가 사실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무슨 이벤트에 하루만 지나면 무슨 이벤트가 쏟아지는 맞습니다. 그 이번 주 한 주간인데 네. 특히 이제 내일부터 FOMC 바로 시작하고 네. 이제 발표가 수요일 날 나오겠죠. 그리고 수요일 날 카카오페이도 상장한단 말이에요. 네.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고 또 실적 발표 또 우르르 또 하는데 네. 자, 이번 주는 좀 어떤 전략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 제가 지금 지수의 관점을 봤었을 때도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보합이 나올 거라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수요일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크게 변동성 없이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보합세를 이루면서 큰 변동성 없이 옆으로 진행될 것 같고 좀 FOMC 이후에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기존의 FOMC에서 이전에 아시다시피 테이퍼링하는 건 너도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단 11월에 테이퍼링 정황이 맞습니다. 들어간다고 이제 네. 했었죠. 그거는 맞는 사실인데 지금 사실 그 이전에 호주가 이제 기존의 YCC라는 거를 봤을 때 일본이랑 호주만 지금 시행한단 말이죠. 근데 네. 호주가 사실 YCC 실패를 했어요. 네, 맞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은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쉽게 길게. 풀어서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YCC 실패했다는 거는 중앙은행이 뭔가 조절 잘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테이퍼링도 너무나 지금 원래 기간 자체가 테이퍼링이 좀 더 길어야 되는데 굉장히 짧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지금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는 거냐? 네. 그런 것에 대한 도전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 도전의 이런 친구들이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들의 싸움이 뭔가 형성됐을 것 같다. 그런 것에서 방향성을 보기에는 우리가 좀 지금 같은 경우에 대형 종목이나 이런 종목의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더 관망한 자세로. 일단 지수의 방향을 보려면 일단 FOMC에서 파월의 장 인터뷰까지 한번 봐야 네, 알 수 맞습니다.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 보고 그러면 그거 봤을 때 어느 정도 방향이 좀 잡혀서 그쪽 네. 방향으로 좀 예를 들어 하방이면 하방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거고 상방이면 상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투자를 잡으면 좋겠다라는 네. 뭐 그런 뜻인 것 같네요. 만약 그 전에 좋은 종목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근데 그런 건 약간 테마형식으로 어떻게 매매해야 돼요? 그럼 어떤 거 약간 말씀하시죠? 그런 종목들 막 FOMC 나오기 전에 뭐 대형 이벤트가 네. 결정되기 전에 네. 좋은 종목도 딱 뜰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 뭐 잡고 가야 되니까 이런 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일 겁니다. 아 그렇죠. 큰 지수는 종목들은 못 좀 가요. 안 좋다. 맞습니다. 지수가 지수는 아니구나. 박스권으로 갇힌 상태 내에서 테마 형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정치 테마 위주로 시장 자체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정치 테마 위주로. 지금 되게 적합해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 네. 지금 지수를 박스권으로 네, 갇히면서 국민의힘 지금 이번 주에 맞습니다. 후보 나오죠. 네. 네, 후보 나옵니다 이번 주에. 그렇기 네. 때문에 잘 보시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박스권으로 취한 상태 내에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종목들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에 가장 합리적인 종목이 정치 테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 테마 형식으로 궁금하네 올라갈 수 있지만 갑자기. 네. 네. 국민의힘 후보 네 분 중에 네. 어느 분이 될 것 같습니까? 말을 듣고 갑자기요? 그 노란통계에서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네, 바로 말할 뻔했습니다. 그게 이제 네.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대표로는 누가 나올 것 같냐 뭐 네. 이런 건데 그건 노란톡에서 관련주랑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안 그래도 그 노란톡에서. 관련주를 사실 지금 타깃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또 시청자 여러분 노란톡방 가야 되겠네. 네. 내가 또 무조건 가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두 종목 네, 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네, 뭐 종목 명은 얘기하셔도 좋은데 네. 뭐 얘기 안 하실 거면 약간 조금의 힌트를 조금씩 줘서 좀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사실 같네요. 원래 제가 히든 종목으로 3가지를 가져올려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나 뭐냐면은 공개하겠다. 원래는 제가 3가지 가져올려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공개하려다 말았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전략이 보시게 되면 넥슨지티거든요, 원래 가. 아 넥슨지티 네, 게임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데 오늘 웹젠도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시간이 상한가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게 방송적인 원고로 봤을 때는 보통 제가 5시 정도에 네. 하는 거라서 시간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시간이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이제 또 제가 노릴 만한 라인대를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놓쳤네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접근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제가 할려 했었고 그러면 이제 뭐 하냐 못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다른 종목이 달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딴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거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히든 종목 2가지 중에서 한 가지인 이제 흥하해운. 흥하예요. 아 흥하해운 네. 아까 그 해운주 맞습니다. 네 해운주. 글자. 네. 사실 이 노란톡방 안에서 지금 흥하 아닌가요? 흥하해운 아닌가요? 네, 다들 맞습니다. 맞추셨어요. 맞춰서 네. 맞춰서 얘기한 거구나. 아 그럼 그렇지. 네, 하지만 노리는 라인대가 네. 항상 라인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라인대가 굉장히 흥하해운은 중요하고 약간 일반 해운주하고 지금 좀 다르네요 차트가. 네, 다른 횡보성을 보이고 있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1조에서 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8,700억 정도 야 보이고 있는데 흥하해운이 1조까지 갔었구나.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갈 가능성이 한 번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정거장이라는 거, 제가 매매하는 방식, 정거장인 거 나눠 드리는 거니까 이것도 제가 내일 장 네. 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흥하해운은 말씀을 해주셨고 두 네. 가지 가지고 나오셨다면서요. 그쵸. 나머지 한 가지는 힌트는 뭐 어떻게 보면 가지는 이제 될까요? 뭐 네. 좀 영어가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네. 뒤에 이제 피지사라는 거. 일단 첫 번째 네, 피지사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이 회사 좀 실적 어떤가요? 실적 정말 좋아요. 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만큼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혹시 그 결제 피지사 결제 네. 3대장이 있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3대장 중에 얘가 한 몇 위 정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인데 쇼핑 부분 말고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1, 2위라고 제가 알고 제가 있습니다. 알기로도 이 회사가 네. 있습니다. 점유율이 회사가 1위인데 있네요. 네, 회사가 점유율 1인데 있는데, 이제 네. 피지 업체들은 다 갔는데 2등과 3등이 잘 갔는데 그게 어떤 테마성을 가지고 갔었는데 결국에는 피지 업체 중에서 1등인 친구 안 갔다. 네. 사실 근데 그 이 피지 업체들이 각자의 특징이 좀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이제 명품 쪽에 많이 깔려 있어요. 네. 명품 쪽 많이 깔려 있어가지고 명품 막 풍기 나고 막 이럴 때 주가 잘 갔습니다 그때. 네. 그때 잘 가는데 그게 너무 이제 오래 우려먹어가지고 네. 네, 지금 안 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그 회사가 있다. 네. 조금 더 말은 첨언을 못하지만. 하자면은 이제 네. 피지사가 두 가지 방식인데 보통에는 선결제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게임 관련돼서 결제를 우리가 했었을 때 먼저 통신사랑 거쳐서 가잖아요. 네. 먼저 피지사한테 돈을 넣고 그 다음에 빼가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피지사 같은 그 지금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결제를 받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게 채권을 따로 또 채권식으로 넣다 보니까 사실 자금적인 순환 자체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금순환도 예, 괜찮다. 그래서 이 종목도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에 있었고 이전에 한번 쳤다가 그다음 지금 눌림목 받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히든 종목 두 개가 나왔네요. 네. 여러분들 이 두 종목을 받고 싶다면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간 수익률 186%를 차지하셨고 오늘 월간 수익 왕이 되셨는데요. 자, 방송이 끝나기 전에 짧게 마지막 한마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0월 달에 또 트로피를 받았지 않습니까?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제가 바라보는 이제 시장의 뷰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리된 이제 시장에 관련된 뷰를 말씀드리면서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도 여러분들 같이 한 번 더 이겨내는 시장을 한 번 더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FOMC 같은 경우에 제가 매번 이제 여러분들 요약을 해드립니다. 제가 또 직접 해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FOMC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트로피가 정말 예쁘게 네. 딱 있었는데요. 트로피 자랑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네. 네, 그러면 월간 수익률 오늘 수익왕은 제프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디톡스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